몽블레 듣는 이북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저희가 늘 읽던 책이죠.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라는 책이고요.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파트 1, 2, 3, 4로 나뉘어지는데 양이 조금 많아서 나뉘어서 읽어드릴 거고요. 4번째 이야기는 나는 매일 잘 되고 있다입니다. 들으면서 주무세요. 잘 자요. 내가 열심히 악착같이 사는 이유는 큰 명예나 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지금 서 있는 계단보다 수백, 수천 개의 계단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서너 계단 정도만 올라서길 바라서였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욕심이었나 싶다. 서너 계단은커녕 한 계단 오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악착같이 살아도 나아지는 게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아끼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참아가며 일했는데 내 삶은 달라진 게 없다. 20년도 넘은 낡은 빌라에 여전히 살고 있다. 오가는 차비도 부담스러워 부모님 얼굴 한번 제대로 찾아뵙기가 어렵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지금까지 버티고 또 버텼는데 안간 힘으로 버텨도 크게 나아지는 게 없다면 굳이 억척스럽게 살 필요가 있을까? 가끔은 무너지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주변 풍경도 좀 둘러보면서 그냥 그렇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조금 더 괜찮은 삶이 나에게 찾아오기는 하는 걸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이 멀어지는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성장한다고 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아니면 어떡하나 불안하다.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늘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까봐 두렵다. 행복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열어줄 수가 없다. 누군가 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건 나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행복의 문은 오로지 나만 열 수 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듬뿍 사랑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꿋꿋하게 갈 것이다.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도 나는 나다울 수 있다. 실패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그 어떤 사실도 나를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벽이 내 앞을 가로막은 적이 있다. 굳이 그 벽을 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벽 너머의 세상이 궁금했다. 뭔가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같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풍경조차 감상할 수 없다는 게 억울했다. 벽 너머에 무엇이 있든 내가 갖지 못해도 괜찮으니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다. 내 앞에 놓인 벽은 높고 두꺼웠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쳐보기도 하고 손날로 쳐보기도 했다. 벽은 멀쩡했다. 내 손만 피투성이가 될 뿐. 그래서 도구를 찾기 시작했다. 큰 돌덩이를 던져 벽에 던져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엮어 막대를 만든 후 때려보기도 했다. 벽은 여전히 단단하고 높았다. 그때 느꼈다. 이 벽은 힘으로 부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머리를 써보기로 했다. 벽에 갈라진 부분은 없는지, 빈틈은 없는지 세밀하게 관찰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벽은 견고했다. 어느 하나 갈라진 틈새가 보이지 않았다. 약점이 없는 벽. 무서운 상대였다. 처음에는 좌절했다. 내가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벽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데 나에게 좌절을 안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벽처럼 느껴졌다. 억울하고 분했다. 벽 넘기를 포기하고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벽돌들이 보였다. 그래, 저 벽돌로 계단을 만들어 보는 거야. 나는 우리 집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맨 위에 있는 벽돌부터 내려 벽 앞에 차곡차곡 쌓았다. 왔다 갔다를 수십 번 했을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벽을 넘으려면 더 많은 돌들이 필요했다. 계단 모양으로 쌓아야 하니 돌이 훨씬 많이 들었다. 집에 있는 벽돌을 다 쓰고도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온 마을을 헤집으며 평평한 돌을 찾기 시작했다. 강가에 들어가 물속에 있는 돌을 꺼내고 땅을 파서 묻혀있던 돌을 꺼냈다. 내 집을 부수고 내가 살던 마을의 돌까지 모아서야 돌 계단이 벽 끝에 닿았다. 결국 나는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 넘지 못할 것 같던 벽을 넘었다는 사실보다 벽을 넘기 위해 계단을 만들었던 내 노력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벽을 뛰어넘으려면 내 전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면 주변에 있는 것에 눈을 돌려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설렁설렁하거나 편법을 쓰는 것만으로는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막막할 정도로 높고 두껍고 반듯한 벽은 나에게 좌절을 가르쳐주기 위해 놓여있는 게 아니라 벽 바깥의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나는 벽을 넘고 나서야 깨달았다. 좋아 보이는 것의 이면.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때면 꽃과 나비를 자주 그렸다. 나비는 노란색과 주황색, 꽃은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색을 겹쳐 쓰는 걸 싫어하던 내가 노란색과 빨간색을 쓸 정도면 그림 안에서 꽤 비중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만큼 어릴 적 나에게 꽃과 나비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루는 호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내 가방 위에 앉았다. 흰색 같기도 하고 상아색 같기도 한 날개를 지닌 나비였다. 나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질겁했지만 나비는 그런 나를 본 채 만체했고 내 가방 위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를 겁내지 않는 나비가 당돌하니 귀여웠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와 친해져 보기로 했다. 가까이 가려고 무릎을 살짝 굽혀 가방을 위로 올렸는데 이게 웬걸? 나비의 모습이 상상과 다르게 너무 징그러웠다. 보드랍게만 보이던 날개에는 하얀 줄이 가득했고 안테나처럼 뻗어있는 더듬이에는 내 살이 닿으면 안 좋은 기운을 전파할 것만 같았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나비의 눈과 다리였다. 파리의 눈을 연상시키는 도투무늬의 눈이었다. 파리의 눈은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기라도 하지 나비는 그 모양새가 도드라졌다. 게다가 다리는 잠자리 같기도 하고 거미 같기도 했다. 꽃도 마찬가지였다. 꽃 축제를 즐기러 박람회에 간 적이 있었다. 꽃들이 열을 맞추어 나를 반겨주었다. 꽃들이 열 맞추어 배열된 덕에 꽃 모양과 색이 잘 드러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축제에 간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꽃을 클로즈업한 순간 나는 그 형상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꽃 안쪽에 거무튀튀한 모양이 있어 꼭 암세포를 연상케 했고 암술인지 수술인지 모를 형체는 융털 같은 겉면에 꽈리를 틀고 있었다. 이름 모를 꽃들이 여럿 있었지만 멀리서 볼 땐 예뻤는데 가까이서 보니 무늬와 결이 징그러웠다.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것이라고 학습받은 꽃과 나비도 이 정도인데 삶의 터전에 있는 것들은 아마 더 많은 이면들이 있을 것이다. 끝없는 야근이 회사를 잘 돌아가게 만들고 끝없는 자기관리가 인기를 유지하게 만들고 끝없는 퇴고가 책 한 권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것을 함부로 쫓으면 안 된다. 좋아 보이기 위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알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다는 말의 의미.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말은 사실 너무 힘들다는 말과 같다.
그냥 훌훌 털고 넘길 수 있는 정도의 힘듦이면 앓는 소리라도 내며 다른 이에게 의지할 텐데 너무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대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만 같아서 내 속마음을 꽁꽁 숨기게 된다. 그냥 가야만 하는 때가 있다. 아무리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흘러가는 시간에 내 몸을 맡기며 이 아픔을 어서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알고 있을까? 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들이 밉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지혜를 구한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더 잘 안다는 듯이 입꼬리를 움직일 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말로 내 기분을 표현하고 싶어진다. 답을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답을 알아서 답답할 때도 있다. 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답이 있어서 답답할 때도 있다.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속이 미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건 알고 있을까? 아니,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깊은 암흑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흔들리는 모습을, 이 약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 나는 씩씩하게 잘 견뎌낼 거니까. 좋은 날이 곧 올 테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괜찮은 척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시련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 모든 시련 앞에 의연할 수 있어야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이 상향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도 그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태도는 내 마음을 올감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울었다. 먹기 싫은 음식을 꾸역꾸역 삼키는 기분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릇이 넓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좁아졌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화가 났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짜증났던 일, 화났던 일, 속상했던 일, 우울했던 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일들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나열한 뒤 별것 아닌 일과 별일을 구분했다. 다시 말하면 좀 부정적이어도 되는 일과 굳이 부정적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괜찮지 않아도 되는 일을 괜찮다 여기며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훌훌 털어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내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 스스로가 이 일은 괜찮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아니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내 마음은 평온해졌다. 안에 있는 것을 제때 배출하니 탈이 나지 않았다. 모든 일에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음의 문은 여러 개가 있다. 어떤 문은 작게 놓기만 해도 불안에 떠는 반면 어떤 문은 누가 도끼로 때려 부셔도 웃으며 반겨주기도 한다. 그러니 모든 일에 괜찮지 않아도 된다. 모든 일에 괜찮을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일어난 일만큼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괜찮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똑같이 되풀이하지만 않으면 된다. 안 괜찮으면 안 괜찮아도 된다. 안 괜찮은데 굳이 괜찮아 할 필요는 없다. 안 괜찮은 것 또한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록 그 산이 태산이라도 내 마음에 솔직할 수 있다면 꿋꿋하고 우직하게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종료가 아닌 다시 시작.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접어들었을 때 문득 이 길은 왠지 잘못 들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다. 접어든 지 얼마 안 됐다면 발을 떼고 돌아설 텐데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아서 돌아서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본전이다. 내가 이 길을 걷기 위해 쓴 시간과 노력, 정성을 봤을 때 뭐라도 얻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돌아가는 것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잘못된 길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는 셈이니까.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다는 건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가치를 쏟아붓는 이유는 포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포기하면 쉬워. 하지만 그 포기조차 쉽지 않아서 끙끙대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다. 나도 마찬가지다. 도전을 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듯 포기를 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두고 돌아서야 하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길을 접어들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아까울 수 있다. 그동안 공들였던 모든 것을 놓기가 힘들 수 있다. 왠지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사실 그것도 맞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어린 날의 을 반성하는 수밖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인생이 완벽할 수 있을까? 그러니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빨리 시작점으로 돌아가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되돌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도 좋다. 되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아닌 것 같은 길에 접어들 때도 아닐 줄 모르고 접어든 것 아닌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으면 다시 바로잡으면 된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바로잡는 과정도 꺼려하지 말자.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니까. 순간순간의 행복.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온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해 긍정적이로 해도 긍정적이기 어려웠다. 늘 걱정해야 했고 늘 참아야 했고 늘 이해해야 했으니까 무엇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다 돈이 드는 일이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애초에 접어야 했다. 그래서 해보겠다는 마음을 품기도 전에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했다. 그런 생각이 하나둘 모여 습관이 되었고 깊숙이 자리 잡힌 습관이 성격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내 이런 성격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세상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격은 나를 강철 멘탈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나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기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나름 의연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격을 딱히 고쳐야 하는 나쁜 성격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매 순간 부정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삶이 조금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다. 옷을 사러 가도 이왕이면 예쁜 옷을 사고 음식을 먹어도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이왕 사는 인생 어둡게 사는 것보다 밝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어차피 상황은 흘러갈 대로 흘러가 버리는데 굳이 그 시간을 어두컴컴하게 보낼 필요는 없었다. 부정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아까웠다.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것처럼 살아왔던 장면들이 참 아까웠다. 지금까지 내가 놓친 것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놓친 것은 순간순간의 행복이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순간을 즐기며 9살의 나를, 19살의 나를, 현재의 나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나를 기억해야 했는데 힘들게 보낸 시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지우려고만 했다.
그래서 결국 가진 건 많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살면서 내가 놓친 건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순간순간의 행복이었다. 그 행복의 순간이 모여 더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는 늘 어둡게 보냈다. 그래서 참 아깝다. 내가 놓친 순간순간의 행복들이. 마음을 빛내는 방법.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당신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많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음식점을 나설 때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나 누군가가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밝아진다. 내 마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데 사람들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 고맙다는 말이 가진 힘은 크다. 이 세상 전부를 바꾸진 못해도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오늘 하루 지쳤을 누군가에게는 고맙다는 한마디가 큰 행복이 되고, 하루 종일 세상에 시달린 누군가에게는 고맙다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다. 당신이 건넨 가벼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빛날 수 있다. 여러분 고마워요. 사실 정말 듣고 싶은 말. 인생에도 재미없는 시기가 있다더니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다. 뭘 해도 재미도 의미도 없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다. 이 또한 지나간다고 하지만 지나간 것이 되돌아와 다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한번 겪으면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두 번째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고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자리 걸음만 죽어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안간 힘을 쓰며 버텼던 순간들이 억울하기도 하다.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그렇게 바득바득 살았을까? 또 하루가 끝나간다. 내일도 힘들겠지. 그래도 이 악물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견디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인데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게 참 우습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내 마음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선택하면 사라진 나의 꿈들은 무엇이었을까? 해야 되는 일만 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래,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은 순간이다. 모든 흐름에는 기승전결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이 서론이었으면 좋겠다. 잘 되기 위해 다져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으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찰흙으로 컵을 만들어도 두드리고 굴리고 누르고 잘라내는데 하물며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과정은 더 쉽지 않을 테니까. 사실 이대로 내 인생이 결론이 되어 영영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두렵다. 이 불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그동안의 눈물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나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슬픈 결말이고 싶지 않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늘 그렇진 않을 거라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 흘릴 날도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다쳐가며 악바리로 버텼던 순간들이 언젠간 큰 의미가 되어줄 거라고.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운 오리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살다가 다른 오리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떠난다. 그러다 우연히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백조였음을 알게 된다. 그 후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동화가 아니기에 현실은 다르다.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다. 대부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싶은 것이 나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금 무리한 꿈을 꾸는 것 같아도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좋지만 과도한 긍정은 현실을 바로 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노력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나는 1등이 아니다.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많고 아마도 더 많아질 것이다. 또 나는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저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후퇴할 수도 있다. 나는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을 수 있고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또 남들에게 다 따르는 행운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그것이 현실일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도한 긍정으로 현실을 비약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도 그것이 내 삶을 흔들 수 없도록 우직한 내가 되면 그만이다. 오리는 오리로 살고 백조는 백조로 살면 된다. 자신의 존재를 동화 속 미운 오리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백조가 아닌데 백조가 될 거라 꿈꾸고 살면 미래를 맞이했을 때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더 나아지고 싶으면 백조가 되기를 꿈꾸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오리가 되기를 꿈꾸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이 고생하며 산다. 하지만 누군가는 주목받고 누군가는 이름 석자조차 기억되지 않는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영화 관람객들은 화면에 나오는 주연과 조연의 얼굴을 기억하고 감독과 작가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지만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 고생한 제작진과 단역 배우들은 영화에 참여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다. 심지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들의 이름은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서 읽기도 어렵다. 인생도 그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없다. 내가 조명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의 노력을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현실일지라도 내 삶이 흔들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니까. 오늘 책이 한 10페이지 정도 더 남았는데요.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책 끝까지 다 읽을게요. 다만 오늘이 아닐 뿐. 관심과 애정이라며 툭툭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가장 답답할 사람은 나인데 왜 타인이 더 답답해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관심은 감사히 받겠지만 간섭은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간섭받아서 잘 풀릴 인생이었으면 진작 잘 되었을 것이다. 역술가에게 사주를 볼 때 비용을 지불하듯이 누군가의 인생에 간섭할 때 간섭 비용이라는 걸 내는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졸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어떤 분야로 갈지, 어디로 취직을 할지 결정은 하고 졸업을 해야 이력서에 빈틈이 안 생기지. 취직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요즘 취업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문지방 한 번 밟기도 힘들다. 연애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살기 바빠 죽겠고 밖에 나갔다 하면 돈 쓸 일뿐인데 하고 싶어도 못한다. 여기에 결혼 얘기까지 더하면 쓰는 사람도 잃는 사람도 속이 터지겠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안 하냐고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다. 나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다.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 사람 인생을 피워내는 건 오죽할까. 아무런 결론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속타는 일이다.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속을 태우고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다만 오늘이 아닐 뿐이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고 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더 멀리 달아나는 것.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까 고민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장래희망을 쓰는 칸을 채워야 했으니까. 사실 그때는 대단해 보이는 직업이 곧 장래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종이에 적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이니까. 하지만 직업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우수한 성적이 필요했고 때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했었고 때로는 뛰어난 능력이 필요했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꼭 한 가지만 꿈꿀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평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직업은 드물기 때문이다. 40대 직장인들도 버티고 버티다가 이직을 준비하고 10년 넘게 일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전업을 생각하기도 하니까. 또 내가 원해서 들어간 회사라도 막상 실무를 경험하고 이질감을 느끼면 방황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도 이직을 고민하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경우도 생긴다.
직접 부딪혀 보지 않으면 이 직업이 나와 맞는지 알 수 없으니 꼭 한 가지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생계와 관련된 만큼 꽤 중요한 문제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버티기 어렵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는 곳이 불편할 테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몸을 많이 써야 하는 곳이 불편할 것이다.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사람은 정적인 곳이 불편할 테고,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곳이 불편할 것이다. 이처럼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꼭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일이 정말 내 길이라면 우연처럼 기회가 다시 찾아올 테니까. 하고 싶은 일을 접고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면 지금은 현실과 타협하고 나중을 기약해도 괜찮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도 못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이다.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냥저냥 그렇게 살다 보면 기회도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꿈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꿈이라는 건 꼭 20대에 이뤄야 하는 게 아니다. 50대가 되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꿈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질 테니까. 누가 뒤에서 쫓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앞질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꿈은 오로지 나만의 꿈이다. 경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간을 1년 단위로 보면 짧게 느껴지지만 10년 단위로 본다면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꿈은 초조해할수록 더 멀리 달아난다. 액자 밖으로 벗어나기. 다들 무언가를 지향하며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무심하게 사는 것만 같다. 사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목표를 세우지 못했고, 목표를 세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진다.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첫 블록부터 세우자니 앞이 막막하고, 누워있는 블록을 쓸어 담자니 그러고 나서의 다른 대책이 없다.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겠다. 지금 내 모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무엇이든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만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하니 한 우물만 파라고 하지만 어떤 우물을 파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내 상태는 0이다.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영의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한다. 차라리 아무거나 해서 실패라도 해볼까? 실패도 경험이라는데 그런 경험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영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거나 해보기로 했다.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작은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너무 멀리 보지 않기로 했다. 몇 년 후의 계획을 짜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계획을 짜기로 했다. 또 목표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무조건 의미 있는 걸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다. 어떠한 결실이 없어도 되니 그냥 목표한 바를 이루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사소하고 단기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그 후 내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가정 환경, 경제적인 문제, 타고난 두뇌 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왜 무기력하게 지냈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하나씩 성공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은 주어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한 폭의 그림이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액자 밖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내가 걸려있는 벽을 넘어서도 안 되는 줄 알았다. 틀이 나를 가두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만든 틀에 맞추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르게 사는 법을 몰랐으니까. 나의 캔버스가 작다고 해서 그림까지 작을 필요는 없었다. 그림이 액자 밖으로 빠져나와도 되고 물감이 벽을 타고 넘어가도 된다. 굳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나는 살기로 했다. 내가 그리고 싶은 인생의 그림은 어느 곳에서든 빛나기를 이라고 이름을 정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되고 싶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느 곳에서든 빛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정한 인생이다. 사람마다 봄이 오는 시기가 다르대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와요. 겨울이 있기에 봄도 있는걸요. 그러니 겨울을 미워하지 말아요. 당신을 막아서는 찬바람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붙잡고 있는 희망을 놓지 말아요. 내가 함께 잡아줄게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캄캄한 현실이 두렵고 막막하겠지만 함께 걸으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가가서 봄이 되어 줄게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을 응원할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잘 해낼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든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이니까 일단 가봐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끝이라고 해봐야 후련하지 않겠는가. 스스로에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끝까지 다 읽어드렸는데요. 다들 주무시나요? 중간중간 공감되는 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울컥울컥 하기도 했었고, 너무 읽다 보니까 약간 시야가 흐려져서 다음 줄을 읽기도 하고 많이 엉성하게 읽었는데, 저는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요, 저에게 마법 같은 주문을 정말 많이 넣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다. 괜찮다. 넘어져도 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등등.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생각이 바뀌면 온 우주가 바뀐댔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가도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 앞으로도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다면 넘어지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제가 늘 응원할게요. 다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얼른 주무세요. 이제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잘 자요.